아무 직선이나 막 나오는 거야. 야, 나 이런 직선이 있어. 이 6가지 해당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 어떤 원이 있거든? 대칭 이동시켜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논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의 핵심 보도록 하자.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나는 어떤 L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선대칭한 A'라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A'라는 점이 뭔지 모르지. 그래서 이런 선대칭 문제를 풀 땐 제1단계 A'의 점을요 A, B라고 가정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미지수가 2개네? 그러므로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2개. 그 식 2개를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우선 어떤 게 보이냐면 A하고 A'의 중점 만들 수 있지. 점 2개 다 주어진 상태니까 A, B일지라도 그 중점이 놀랍게도 이 직선 위에 있네. 즉 중점의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서 AB라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두 번째,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요 A하고 A'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직선 L과 수직,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해서 AB를 포함한 또 등식이 하나 나와요.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렇게 미지수 2개, 식 2개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해됐죠? 개념은. 그러면 이제 선대칭 이동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거 가르치면 되게 풀이도 지저분하고요. 논리는 되게 쉬운데 애들이 자기의 그 지저분한 풀이에 압사당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압사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연필을 대서 최소한 잘 푸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에 마구잡이로 생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뭐 나왔어? 점 나왔어? 직선 나왔어? 대칭 이동시킨 이 점 구하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1단계에서 뭔 짓을 해야 된다 그랬어? 점의 좌표를 A, B 가정입니다 라고 했죠.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시작! A, B 가정. 그 A, B를요 반드시 어디에 써줘야지 가장 최적의 상태냐면 하연이 눈 떠? 자, 보자. 여기에 적어주셔야 돼요. 요 A라는 좌표 밑에다가 B는 A, B야 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B는 A, B. 하연아, 눈 떠야 돼. 아무리 밤에 많이 공부를 했어도 수업 시간엔 서서 수업 들어. 너무 피곤하면. 자, 여기까지 됐지? 난 이제 미지수 몇 개 구해야 돼? 2개. 식 몇 개 필요해야 돼? 2개. 자, 그런데 그 2개가 바로 뭐라 그랬어? 중점은 직선이에 기울기, 수직. 다시 식 2개가 뭐라고? 시작!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한 번 더.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 한 번 더. 중점은 직선 위에 기울기, 수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요 두 A하고 B의 중점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중점 뭐야? 우선 첫 번째 중점은 2분의 A-4, 콤마 2분의 B 플러스 3. 막바로 얘를 지그시 보면 중점이 나오지? 그걸 어디에 넣는 거예요? 요 XY 자리에 넣는 거야. 그래. 첫 번째 식 X자리에 중점을 넣으니까 2분의 A-4 플러스 Y자리에 중점을 넣으니까 2분의 B 플러스 3 플러스 4는 0이라는 AB에 관한 등식이 하나 나오네 라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울기 수직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 점 2개 다시 봐. 점 2개 있으면 우리 점 2개 가지고 기울기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어? 공식 뭐였어? 개념식 시작! x2-x1분의 y2-y1. 그럼 얘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4분의 b-3. 그런데 얘가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이죠. 이 녀석 한번 봐요. 얘는 기울기 몇이야? y는 마이너스 3x. 기울기가 있는 마이너스 3이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부호를 바꾼 역수
3분의 1. 끝났어요. 이제는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요거 연립방정식으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AB값 구해서 여기에 답하고 몇 콤마면 쓰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선 요 녀석 풀자. 나 분수 되게 싫어하는데 양면에 2를 곱한다. 3a-12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8은 0. 그래서 3a 플러스 b는 계산하면 몇일까? 1.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녀석 나 분수 되게 싫으니까 3 요렇게 올라가서 곱하고 a 플러스 4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도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곱하면 3b-9는 올라가서 곱하면 a 플러스 4. 그러므로 a-3b는 13이야.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 여기에다 3 곱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잘못했나요? 오! a-3b는 마이너스 13이구나. 마이너스 13. 됐죠? 자, 그래서 요 식에다 이제 3 곱해서 여기에 써줄 겁니다. 그러면 몇 되겠습니까? 9a 플러스 3b는 3. 두 식을 더합니다. 10a는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b의 값은 몇이 나옵니까? 4. 그러므로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구나. 답 b는 마이너스 1,4 풀이 끝. 이런 식으로 푸는 게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b의 좌표를 요 밑에 붙여 넣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하연이 칠판에 나와서 풀래? 잠 확 깨. 칠판에 나와서 풀면. 졸지 마. 그럼 나와서 풀게 시킨다. 풀어. 야, 선생님이 이 칠판에 특히 이 풀이 같은 경우는 위치를 딱딱 맞춰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답 여기 적었어요. 답 이런 데다가 뜬금없이 훅 적어놓으면 안 돼. 하나, 딱 요 패턴을 지키세요. 자리를 지키시란 얘기예요. 요 밑에 쓰고 요 식 밑에 중점을 넣고 나머지는 이제 기울기 수직. 칠판 지워도 되나요?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답 나왔어요. 나온 사람 3,6 정답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떼보세요. 밑에 있는 건 좀 지저분해요. 참고로 분수 나옵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 지저분한 문제를 넣어서 해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3,6이에요. 풀어라. 안 풀면 나와서 풀린다. 아연아, 설명 안 들었어. 선생님 설명. 모르지 지금. 졸지 마. 중점 구하는 거 알아 몰라. 볼펜 돌리지 말고 중점 구하는 거 알아 몰라. A와 B의 중점은 몇 콤마 몇이야? 점 A와 점 B의 중점은 몇이에요? 2번 문제. 2분의 좌표 중점 구하는 거 몰라요? 하연이야? 몰라? 알아 몰라? 모르면 물어봐. 졸고 있지 말고. 알았지? 자, 두 점이 있어요. x1, y1과 x2, y2가 있을 때 내가 이 점의 중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2분의 x1 더하기 x2. 우리 내분점, 외분점도 배웠는데 2분의 y1 플러스 y2.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끝이야. 쉽지?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빠르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안 되는 사람들 칠판 잘 보시기 바랍니다. B의 좌표 구하랬어. B는 A, B야. 아, 그러므로 중점은 직선 위에 있으므로 자, 요 X좌표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A 플러스 2 빼기 2분의 B 플러스 7. 2분의 B 플러스 7 플러스 4는 0 썼습니다. 끝! 빼기예요. 여기 백 있잖아. 마이너스잖아. 문제 마이너스 y예요. 됐어요? 이 직선에 마이너스 y잖아. 그 마이너스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 이제 중점의 좌표 y 좌표 써준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식. 기울기 몇 차? 요 A하고 B의 기울기 불러보자. 시작. A-2분의 B-7은 요 녀석의 기울기 몇입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얘기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지.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 이 싫어. 이 곱해버려야지.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8은 0 나와서 A 마이너스 B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곱하면 B-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나와서 A 플러스 B는 9 나오네요. 그래서 뭐 두 개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랬더니 A는 3 나오네요. 자, A가 3일 때 B는 몇 나오겠습니까? 6 나오네요. 그래서 답을 여기에 써줍니다. 3,6. 태연이 이제 이해돼?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 혹시 푼 사람 답 얘기해보자. 분수 나와요. 5분의 27. 5분의 27. 10분의 43. 틀렸어요. 죄송해요. 예, 너무 숫자가 복잡해서 이제 오답이 나왔어. 개념을 다 아는데도. 자, 어디에 틀렸는지 지우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실수 포인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전 B의 좌표 B는 A, B 적었어요. 1단계. 중점은 직선 위에 2배의 2분의 A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 플러스 4는 0이야 라고 식 적었습니다. 기울기는 수직 A-5분의 B-1은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지.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이 녀석 보자. 그래, 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 못 없어지네. 양변에 2 곱해버려야지. 2a 플러스 1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0 나와서 2a 마이너스 b는 18 빼기 1 17이네요.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7. 자, 이 녀석 이렇게 올라가서 곱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곱하면 2b-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 즉 a 플러스 2b는 7 나왔어요. 어디에? 여기에 2 곱하는 게 낫겠다. 그치? 여기에 2 곱해서 붙여주면 2a 플러스 4b는 14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뺐어요. 마이너스 5b는 계산하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1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31. 그래서 B는 뭐 나옵니까? 5분의 30. 아까 5분의 31 나왔나요? 아, 그래요? 네. 자, 5분의 31. 이렇게 B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넣어볼까요? 자, A 플러스 5분의 31 넣어버리면 62는 7 이렇게 돼서 A는 5분의로 통분을 해볼게요. 7호 35 마이너스 62. 결국 A는 몇 나오겠습니까? 5분의 몇 나와? 산수가 안 되고 있어. 27? 마이너스 27. 5분의 마이너스 27.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답 해놓고 B는 A는 마이너스 5분의 27. A 그리고 B는 5분의 31.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틀렸는지 찾았어? 어디서 틀렸어? 여기 저는 A에다 했는데
마이너스 27이요. 빼먹은 게 있구나. 오케이.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예. 또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패턴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패턴의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에서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a일 때 다음 중 도형 b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아닌 것을 찾아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 근데 이 도형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이 출제자가 어떻게 놨어요? 야, 뭔지 모르겠는데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막 섞어가지고 써서 나오는 어떤 x, y와 관련된 도형 덩어리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뭔 짓이든 해서 b까지 옮겨간 방정식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식을 딱 봤어. 봤더니 여기에 어떤 것들이 느껴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뭐 이런 게 보이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무엇의 향기야? 평행이동의 향기야? 대칭이동의 향기야? 평행이동의 향기예요. 그치? 선생님이 평행이동은요, 갑자기 기본 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뭐 더하고 뭐 빼고 이런 게 붙으면 평행이동입니다 라고 했죠. 즉 얘는요, 원래는 f의 x, y는 0이라는 x, y에 관한 어떠한 점이야 식이야? 점이야 식이야? 식 덩어리야. 식 덩어리였는데 저런 식이 나오려면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3만큼 평행이동해서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준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맞나요? 여기 적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f의 x-1, x-1, y-3은 0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뭔 짓을 해본다? 해봐야지. 자, 봐요. 선생님 주먹 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몇 칸? 세 칸. 그치? 하나, 둘, 셋. B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얘는 도형 B 되네. 얘는 맞는 거야. 라고 됐어. 얘는 오케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면서 이제 어떤 향기가 숨어있나 봤더니 우선 보니까 뭐가 숨어있어? 평행이동 숨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지. 이상하다. 원래 이 자리는 x가 오던 자리인데 y가 오고 y가 오던 자리인데 x가 와 있네. 여기에는 평행이동 외에 무슨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까? y는 x 대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x, y는 0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녀석을 가지고 뭐를 한다? y는 x 대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f의 y, x는 0이라는 식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 식을 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y-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y 자리에는 y-2, x 자리에는 x-1을 대입해서 이런 도형이 나온 거야.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맨 처음에 y는 x 대칭한대요. y는 x 대칭한 그림이 여기 이렇게 오겠지. 맞나요? 그리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2칸. y축의 방향으로 몇 칸? 2칸. B에 도착합니까? 네. 그러므로 얘는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선생님 하나 얘기해 줄까? 요런 패턴의 문제는요. 뒤에 4번 아니면 5번이 다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애들은 항상 착해서 여기서부터 하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앞에 오 맞아 공부시키려고 그러다가 뒤에 이제 막 5번 답 이러면은 한참 풀다가 5번. 그래서 시험 시간이요 좀 빠듯할 때는 이런 문제 딱 봐서 눈치껏 난 이거 5번부터 풀어야겠어 이런 전략, 혹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나는 1, 2, 3번 제끼고 4번,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버릴 거야. 요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때? 똑같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놈이 찍어도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요. 평소에 어떻게 찍을 거야? 전략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뭐의 향기가 느껴져? X-Y. Y가 마이너스 Y가 됐지. 이거 뭐야?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일 때는 X는 안 바뀌고 Y만 바뀝니다. X축 대칭가 얘 뭐야? 평행이동. 됐죠? 좋았어. 원래 fx, y는 0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얘는 f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야.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래서 fx-1, 마이너스 y는 0이 나온 거야. 그래, 또 한번 해봐야지. 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x축 이동하면 여기 이렇게 가겠지. 얘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향기 뭐예요? y축 대칭. 뭐예요? 평행이동. 이제 식만 봐도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fx, y는 0을 y축 대칭 이동해서 만든 식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인데 얘를 다시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3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얘가 b가 되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y축 대칭. 여기 이렇게 가지. 그리고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1차니까 네. 그래서 얘도 맞다. 그럼 얘는 해볼 필요 없이 답이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이거 뭐야? 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죠. 왜? 문자도 바뀌고 부호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래,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녀석의 대칭 이동이 되면 여기가 있을 거예요. 얘가 b야? 아니지. 그러므로 답은 5번. 되겠습니까? 네. 이 녀석을 이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있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식 속에서 느껴지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향기를 찾아내서 푸는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자. 자, 예. 다음 페이지는요. 중학교 때도 종종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그냥 문제 유형은, 요런 구조의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보통 문제는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갖고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 어떤 어촌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어촌이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여기 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뭘 해?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수거해서 뭐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그런 걸 하나 만들려는 거예요. 갓판장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야, 동네는 저기 있는데 여기다 만들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가 최소값이 나오는 위치에 바로 갓판장 같은 걸 만들 겁니다. 그 위치 어딜까요? 라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A든 B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요. 최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점 주어지고 선 주어졌는데 최소 문제라고 나오면 대칭 이동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A를 대칭 이동하는 게 편해? B를 대칭 이동하는 게 편해?
A. 예, 너무 먼 것보단 가까운 게 편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얘를 A 다시 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짓을 하냐? 요 A 다시와 B를요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그러면 강과 만나는 한 지점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최소값을 만드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어떤 점보다도요. 요거 얘가 P가 돼서 AP 더하기 PB 요 값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왜요? 왜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P 다시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수학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좌표 평면상에서 점 두 개가 있을 때 최단 거리는 직접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요. 이렇게 막 옆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뭐가 제일 빠르다? 직접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요.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 AP 더하기 PB는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되겠습니까? 서로 합동이야. 왜 합동되겠습니까? 여기 90도, 90도지. 그치?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 요 길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 무슨 합동 되겠습니까? SAS 합동이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도 같아.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얘 더하기 얘인데 얘가 얘랑 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 이렇게 구해도 돼? 안 돼? 되죠. 자, 다시 봐. 얘 더하기 얘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P가 여기에 생겨요. 그러면 P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얘는 얘 더하기 얘랑 같은데 얘는요 얘 더하기 얘가 돼. 하나는 직접 가고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고 있지. 그래서 항상 최단거리는 여기에서 생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때? 인간의 최단거리는 우리가 인류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최단거리는 요렇게야.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선생님 영화를 보면서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던 이제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선생님이 처음으로 4차원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뭐? 타임머신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블랙홀에 관심을 갖게 했던 게 바로 요 수학적인 이론이었어요. 선생님이 요 옛날에 요 수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좌표 평면에선 얘하고 얘의 최단거리가 얘지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그 영화의 제목이 스타게이트 이런 영화야. 본 적 있는 사람? 미안해 선생님이 늙었어.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게이트가 나와. 우주전쟁 게이트야. 여기 막 뿅뿅뿅뿅 막 비트 나오는 그냥 게이트야. 그냥 동그란 문 하나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람이요 이 문을 딱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고 문을 작동시키고 거기를 딱 통과하면은 몇백 강년 떨어져 있는 우주가 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주 괴물들이 막 있으면 걔네랑 전쟁하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스타게이트 작동해가지고 딱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영화야. 근데 선생님 너무 흥미롭게 봤던 게 이게 무슨 개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스타게이트의 원리 몇백 강년 떨어져 있는데 이 문만 통과하면 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요 과학에서 이런 개념이야. 종이 자, 종이가 있어요 여기. 자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 몇백 강년 떨어져 있는 행성이 있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려면 몇백 강년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스타게이트의 원리는 이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실험에 의해서 블랙홀 같은 걸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블랙홀은 시간과 공간을 다 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중력이 너무 커서. 이 공간이 휘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제로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문만 통과하면 몇백 강년이 되고 문만 통과하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원리가 타임머신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냥 얘처럼 그냥 쭉 일정하게 갔다. 근데 이 시간도 어떻대요? 휘어질 수 있대. 그래서 얘가 과거야. 얘가 미래야. 그런데 뭐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라고 치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이 과거와 현재를 시간을 이제 휘어버리는 거야.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딱 붙어가지고 그 기계를 나가면 과거가 되고 현재에서 미래를 또 뿅 해가지고 가서 그 기계만 나가면 미래가 되고 되게 멋지지 않냐? 그래서 실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가장 크게 꿈꾸는 그런 거지. 그래서